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렌튼 우즈 체제와 네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럽 및 캐나다를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며 미국 없이도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중국은 자국을 안정과 협력의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없이도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미국의 무기 지원과 정보 제공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공급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정찰 위성 이미지 제공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저하시켜 전선에서 전술적 후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중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체 무기 생산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싸울 계획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0.7% 하락하며 1년간 지속된 완만한 물가 상승을 마감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지난해 춘절 시기가 2월에 있었던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소비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총리 리창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과 차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은 2025년 소비자 물가 목표를 2%로 낮췄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물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이미지가 일론 머스크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가 브랜드의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서 일부 테슬라 고객들은 더 이상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테슬라를 고려하는 소비자 비율이 급감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테슬라는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경쟁 심화, 노후한 모델 라인업,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판매량과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신차 등록이 급감하는 등 해외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테슬라 직원과 고객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 반발하여 회사를 떠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공동 창립한 스타트업 월드는 사용자의 홍채를 스캔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사람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설계되었으며 가짜 AI 계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드는 최근 미니 앱 스토어를 출시하여 암호화폐 송금, 신원 인증된 사용자 간 채팅, 소액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1년 내에 일론 머스크의 X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홍채 스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채 스캔을 통한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규제 검토 및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회사 측은 기술의 보안성과 규제 준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월드와 X의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들의 신뢰가 될 것이며 알트만과 머스크의 개인적인 경쟁 구도도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무역 및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반영합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목재 및 유제품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약속했고 트루도는 이에 맞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도를 조롱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이에 트루도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대조적으로 트루도의 강경 대응은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루도의 퇴임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후임으로 유력한 마크 카니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캐나다 정책이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권장했지만 이제 일부 부모들은 예술이나 인문학 같은 창의적인 직업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기술 직군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템 분야가 과거 금융업처럼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AI 도우미에게 자녀가 공학을 전공해야 할지 물었고 창의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직업학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일반 고등학교도 실습 수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조차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의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예술 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가 기술이 아닌 예술이나 수공업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성공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미국과의 합동훈련 준비 중 실수로 서울 근처 마을에 폭탄 8개를 떨어뜨려 최소 15명이 부상하고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 부담을 더 지게 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조사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조종사 중 한 명이 잘못된 목표 좌표를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점이 파손되었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한국군은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실탄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향후 대규모 합동훈련을 앞두고 이번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재선 이후 미소 냉전 사례를 분석하며 중국의 고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려 하며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과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베이징은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개별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조건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미중 관계를 경쟁이자 협력 관계로 보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은 자립을 강조하며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조선 산업 지배력에 도전하는 조치를 준비하는 등 무역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유지하고 군사 예산을 7.2% 증액하는 등 자립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는 대만과 호주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러시아와 협력해 일본과 알래스카 근처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소비 촉진과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싸우는 북한 병사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탈북자인 이성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성민은 북한 군인들의 일기와 문서를 번역하고 그들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는 전단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2010년 탈북 후 미국에서 국제안보 정책을 공부했으며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12,000명의 북한 군인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약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북한 군인들이 항복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단지 문구를 조정하는 등 심리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은 북한 군인들에게 탈북이 반역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임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7년 뮌헨 연설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비판하며 새로운 글로벌 안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조지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 군대를 파견했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나토 확장을 초래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고수하며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서 푸틴의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를 비판했고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서방으로부터 분리하고 나토의 동유럽 철수를 목표로 하며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